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충남도 의회가 전국 최초로 폐지했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부부의 날을 앞두고 가족과 연인 혹은 부부에 대한 사랑을 담은 노래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 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수복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신의 성실입니다. 신의 성실 원칙을 키워드로 뽑은 이유가 뭔가요? 네, 신의 성실 원칙. 이 원칙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신의를 지키면서 행동을 해야 한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라는 법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런 법 근간이 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먹거리에서 그것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 향신료죠. 고춧가루에서 이 원칙을 저버린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값싼 중국산을 섞은 고춧가루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된 건데요. 이를 한번 강조하고자 키워드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일은 뭐 하루 이틀은 아닌데 이번에 적발된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요? 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줄여서 농관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1998년 생겼습니다. 근데 이 농관원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산 둔갑 고춧가루 판매액만 한 230억 원이 넘고요. 이익으로 남긴 돈도 한 40억 원이나 됩니다. 무엇보다 유통량만 1,500톤에 달하는데 이게 이제 1kg짜리 고춧가루 한 포대가 한 150만 개가량 유통이 된 겁니다. 양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데요. 근데 이 많은 양을 업체 대표와 또 공장장이 둘이서 짜고 2년 동안이나 유통을 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많은 양을 속이고 또 수익액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0억 원이 넘었다면 쉽게 범행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 더 치밀하게 범행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게 시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중국산 고춧가루는 국산 가격의 한 절반 수준이면 됩니다. 이걸 노려서 이제 부당이득을 챙긴 건데요. 이 해당 업체는 경기도 평택에서 공장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취급하는 공장이었고 다른 한 곳은 국산만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곳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입해와가지고 몰래 국산만 취급하는 곳으로 빼돌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가지고 적게는 20% 정도, 많게는 40에서 45%, 한 절반가량 되는데 이 정도 이렇게 배합을 해서 중국산을 섞어가지고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를 한 거죠. 이게 혹시 들킬 걸 대비해가지고 서류상이나 전산상에는 이 빼돌린 양을 이게 마치 원래 이제 중국산 취급하고 있던 공장에서 출고한 것처럼 전산상으로 속이고 삭제하고 자료도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조작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산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산을 20%, 많게는 45%까지 이제 섞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산 자료를 조작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짜 고춧가루를 납품받은 업체 중에 뭐 굴지의 대기업도 있었다면서요? 예,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 계열사들,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이제 다수 포함됐습니다. 물론 이들도 이제 국산 가격으로 그 국산 값을 내고 사온 거라서 피해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 업체들이 급식 혹은 대형 식당 통해서 식자재로 고춧가루를 납품을 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김치 제조 업체들까지 이제 이런 고춧가루를 썼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이 국산으로 둔갑한 고춧가루를 좀 섭취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뭐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모르고 이제 네. 김치를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대기업에서는 이런 품질을 거를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예, 안 그래도 이제 브리핑 현장에서 그런 내용의 질문이 오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농관원에서는 이 그 피해자들의 그 범행을 밝히는 데 집중하느라고 대기업이 검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까지는 좀 이렇게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이 봐도 이게 국산인지 또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기에 좀 서류 조작까지 일삼았고 하니까 대기업들도 꼼짝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의자들은 오히려 기업을 탓하는 뉘앙스로 진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밝은색 고춧가루를 원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색이 밝은 중국산을 섞어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려면은 입찰 단가를 많이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산을 일부 이제 섞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농가에서 적발을 한 겁니까? 예, 상당히 좀 우연히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김장철인 지난해 11월 원래 김장철마다 이 농관원은 이제 지역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이 업체들이 실제 원산지 표기대로 이렇게 십자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산의 한 업체에서 쓰는 그 국산 고춧가루를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중국산과 혼합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건 국산으로 사고 알고 썼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혼합된 걸까? 그 구입 출처를 확인하게 됐고 그 문제 고춧가루 제조업체를 특정해서 증거 확보에 나섰고요. 뭐 실제로 중국산을 빼돌린 정황, 또 납품 규모 등 이제 농관원 특사경의 5달에 걸친 수사 끝에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5달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되는지 또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한데요. 예, 일단 처벌 규정상 원산지 표시법이라는 법을 들여다보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근데 해마다 한 4천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처벌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이제 과태료를 받거나 아니면 벌금형 혹은 세게 받아봤자 집행유예형에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더 세게 처벌해야만 원산지 가지고 이 장난치는 행위는 좀 멈출 수 있지 않냐는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 아까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최소 수치고요. 특사경에서 좀 발견된 증거 정황이 한 2017년부터 이들이 이제 범행을 꾸렸다라는 일부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것도 포함해서 검찰로 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넘겼고요. 검찰은 이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무거운 구형량으로 이어져서 좀 처벌까지 무겁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수복 기자가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취재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이제 초반에 키워드로 신의 성실이란 말을 제가 꼽아봤는데 브리핑 현장에서 좀 느낀 게 이렇게 원산지 표기 이거 자꾸 속이면은 이 비싼 값 주고 국산 고춧가루, 국산 제품을 살 사람이 이게 많아질까 오히려 더 적어질 것 같은데 이게 좀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적인 그런 신뢰가 믿음이 깨진 거잖아요. 그게 더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국산만 고집해서 쓰는 선의의 그런 업체들 그리고 또 국산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특히나 먹거리에 대한 이런 장난질은 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겠네요. 예,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보는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과 들이 온통 푸르름으로 물든 계절의 여왕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만나볼까요? 계절의 여왕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요. 또 가족, 그리고 또 결혼의 달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부부의 날이 왜 20일인지 혹시 아시는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숫자로 보면 20일이면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를 따라가지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의 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죠. 좀 어떤 노래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1970년대 초반 우리가 너무도 많이 불렀던 노래, 라나엘 로스포의 사랑해라는 노래. 사랑해 당신을 해야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예, 잘하시네요. 네. 친숙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노래가 부부의 날, 앞으로 이틀 후에 그 부부의 날에 더 울려 퍼졌으면 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노래 자체는 조금 슬퍼요. 그런데 이게 결혼식 축가로 너무나 많이 사용되면서 거의 부부의 날 노래가 된 거죠. 라나 에로스포의 사랑해 잠시 들어볼까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이 흘렸는지 모른다. 아마 우리 가요 중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또 네.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사랑해 뭐 너무 흔한 말이고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조금 뭐랄까 새롭지 못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1970년대 거의 초반까지만 해도 사랑이란 말을 쓰기가 좀 쑥스러웠던 시절이었어요. 우린 또 점잖음이 지배하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노래가 널리 퍼지면서 드디어 우리가 좀 사랑이란 말을 자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말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라나엘 로스포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후렴구 때문에 또 기억이 나는 노래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가 네. 1970년대 이제 남과 북이 함께 네. 불렀던 노래라고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1972년에 이제 최초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이 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서 북측 대표하고 남측 대표가 평양에서 열렸는데 함께 손잡고 부른 노래가 바로 라나엘 로스포의 사랑해였어요. 그래서 남북 화합, 부부뿐만 아니라 남북 화합의 의미도 이 노래는 갖게 됐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반공법이 살아있던 시절이잖아요. 네네. 말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붙잡혀가게 되는 그런 시절인데 되게 충격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룹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네. 라나 에로스포 어떤 분들이신가요? 옛날에는 좀 서구에 대한 동경, 선망이 있어서요. 그룹 이름부터가 좀 달랐는데 불어입니다. 라나에 로스포 하면 개구리와 두꺼비. 또아에무라는 그런 혼성 듀엣도 유명한데 또아에무와 박인이 이필원. 이거 또아에무는 너와 나. 예. 이런 식으로 옛날에 혼성 듀엣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름도 아주 뭐랄까 그럴싸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라나의 로스포는 아주 전 국민적 그룹이 됐죠. 이 사랑해라는 곡 때문에. 이게 이제 부부의 날은 네. 핵가족 시대의 이제 부부 화합과 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 이런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그러니까 충남 예산에 가면 부부의 날을 앞두고 화제가 되는 가족이 있다고 하네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6남매 다둥이 가정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집에 귀한 아이들이 무려 6명. 북적북적 보기 드문 대가족입니다. 그냥 동네들을 잘 도와주는 누나가 되고 싶어요. 동생이 많아서 좋아 안 좋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기쁨도 6배, 행복도 6배라는 6남매 다둥이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소개합니다. 충남 예산읍의 한 아파트. 이곳 1층에는 소문난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2살 아기부터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 딸까지 성별도 나이도 다른 귀한 아이들이 6명이나 되는데요. 아이를 낳을수록 행복감이 커지면서 어느새 대가족을 이루게 됐다고 해요. 인사.
수고하세요. 뭐 했어? 몰라. 모르는 게 어딨어. 다섯째 정민이도 돌아오고 둘째 정호, 큰 누나 다혜, 넷째 정우까지 형과 누나들이 집에 오니 제일 신난 건 막내 하준입니다. 태어난 지 15개월 된 하준이는 이 집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함께 놀아주고 돌봐주며 성장하는 아이들이 엄마는 대견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하면 이제 애 아빠 와서 같이 함께 다 먹고요. 이제 치울 때 이제 애 아빠가 옆에서 거들으면서 설거지, 뭐 음식물 버려주는 거, 뭐 쓰레기 버려주는 거 하고 저는 이제 청소, 그리고 이제 애들 씻기는 것도 이제 애 아빠 몫이고. 그러니까 아플 때나 이럴 때 이제 애 아빠가 이제 옆에서 많이 봐주고 애들도 밥 챙겨주고 하면서 잘 옆에서 잘 보살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나마 좀 마음 놓고 좀 쉴 수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런 건 좀 괜찮아요. 좋아요. 공부도 함께, 노는 것도 언제나 함께인 아이들. 아이들은 이미 가족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해가 지면 발걸음을 서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근길마다 격한 환영을 받는 아빠 최재윤 씨. 대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가장인데요. 직장에 있는 천안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고된 삶에도 가족이 있어 힘이 나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항상 뭐 미안한 마음일 뿐이죠. 네, 항상 고맙기도 하고 항상 저를 응원해 주니까요. 뭐 저는 어릴 때 이게 혼자 쭉 자라다 보니까 그 어릴 때 좀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탔었어요. 성인이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5명 이상은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들 위주로 같이 놀아주려고 많이 집에 와서 저는 그냥 아이들이 많이 좋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아빠와 가족들을 위해 엄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족들도 식사 준비를 함께 거두는데요. 드디어 8식구 대가족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아기 새처럼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엄마 아빠는 배가 부르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편지 하나 썼어요. 항상 고마운 당신에게 어제 처음 만난 것 같은데 벌써 결혼한 지 16년이란 시간이 흘러 6 천사 아이들이 내게와 하루하루 행복한 나라를 선물해준 당신. 이렇게 당신은 항상 나에게 행복을 선물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이 더 크지만 항상 옆에서 응원해준 당신. 내년에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가족여행 꼭 한번 갑시다. 영원한 내 편 유나 씨 사랑합니다. 처음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거 받아본 거 항상 마음 뭐 잘 표현을 잘 안 해서 되게 좋네요. 사랑해. 고마워. 가진 게 넉넉하진 않지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서로에게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되는 다둥이 가족에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이들의 수만큼 기쁨도 또 사랑도 배가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만나볼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1987년. 네, 어떻게 보면 가수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이, 이미 40이 넘은 진짜 부부가 노래를 취입해서 발표했어요. 팀 이름은 부부입니다. 노래 제목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부른 부부 부부죠. 노래네요. 예. 근데 이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걸 우리한테 제공해 줬는데 이 두 부부는 원래 가수가 꿈이었어요. 특히 남편이 가수가 꿈이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늦지막한 나이에 이제 한번 내가 그 못다 이룬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해서 노래를 취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 국민의 어떤 가슴을 울려요.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또 아주 애절하게 이 곡을 서로가 불렀고 다정스럽게 불러서 제가 그 당시에 막 결혼한 친구들 집안을 많이 찾아갔는데 이 노래 테이프가 없는 집안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팔렸고 해외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부부를 넘어서 한국인 부부 이런 개념을 또 해외에도 알려준 기념비적인 곡이에요. 부부가 부른 부부 듀엣의 노래 네. 궁금합니다.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슬플 때는 함께하면서 이 못난 사람 위에 정성을 바친 여보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뿐이라오. 예전에 뭐 라디오나 TV에서 많이 들어봤던 노래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가사를 들으면 네. 부부가 살아온 삶이 이제 그림처럼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리얼한 느낌인데요. 남편은 사실 아내에게 정말 너무 고마운 동시에 항상 죄송하죠. 뭔가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이 중저음 목소리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고 또 아내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거죠. 그런 목소리의 하모니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부부들이 이 노래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자 하는 그 노래를 갖다가 87년 부부 듀엣의 부부란 노래가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부부니까 더 이제 감정이 더 담겨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가정의 달 5월 부모님과 아이들 또 그리고 부부까지 우리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이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족만큼 원동력이 되는 존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많이 표현하고 또 많이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상대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의 사랑은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 베이비붐 세대 분들은 이 사랑이란 말을 많이 표현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건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네 로스퍼의 사랑에 불러주시고요. 사랑의 당신을 꼭 이렇게 부르는 또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편삼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숙 충남인권교육 활동가 모임 붙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편 위원장님. 우리 학생 인권조례는 취지는 그 학생의 그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또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경기도로부터 시작해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유독 7개 교육청만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그 성적 지향, 그 성별 정체성, 또
소수자 학생 등이 왜곡되고 또 잘못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만을 위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인권 개념에 추종할 수 있고 책임을 외면한 권리만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수 대표님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교육기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등 교육법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학생의 인권인지는 없어요. 학생의 인권 조례는 사실은 법적으로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 정하고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제도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시민들의 힘 또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서 무엇이 학생의 인권이다, 그리고 어떻게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자치 조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체벌은 안 되잖아요. 네, 체벌 안 됩니다. 폭언은 가능할까요? 폭언도 안 됩니다. 학생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시험을 잘못 봤다고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침에 머리는 몇 센치여야 한다라든지 양말 색깔은 뭐여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학생 인권으로 봤을 때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의 자유권이라든지 또는 평등권이라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침해가 된다면 상담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 취지하고 내용에 대해서 두 분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남도 의회가 이제 지난달 24일에 그 폐지 조례안을 가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개 시도 중에서 이제 충남이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한 첫 사례가 됐는데, 이렇게 폐지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편 위원장님께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생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없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충청남도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처음부터 조례 제정 자체가 법률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만들어졌는데 또 문제가 있었고, 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돼 있어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또 교육기본법에도 상충되는 이 규정들로 인해서 교육과 윤리 측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학생 인권조례는 그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고, 과도하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까 교권과 학생 권한의 균형추가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존중받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건강한 그 교육활동을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편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학생 인권조례가 이제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가 교권 회복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다음에 인권을 침해당하는 학생을 구제하는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숙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으나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의회는 입법부잖아요. 의회는 행정부 견제합니다만 또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합헌이다, 교육감이 만들 수 있는 조례이다 결정이 난 지가 오래전입니다. 근데 이 조례를
이유를 그렇게 들으시면서 폐지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교권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좀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가 대체 무엇인가 실증적인 연구를 한 것이고요. 19,0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결론은 학생인권을 존중할수록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될수록 교사의 전문적 권한, 교사의 권리가 잘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정비례 관계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이거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경찰의 인권을 존중하면 범죄자의 인권이 추락하나요?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 의사의 인권이 추락합니까?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 비장애인의 인권이 떨어지나요? 우리 사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권이 올라가면 그것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되었다라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드릴 질문인데, 일각에서는 과거에는 뭐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인권 조례에 뭐 성평등 조항이 뭐 포함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사회적 합의가 없이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편 위원장님. 그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당시도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고 역시 폐지할 때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폐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그 의정 토론회를 또 거쳐봤고 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 예고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의견도 들었고 이견도 들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사회적 합의 도출은 이룰 수가 없어서 아쉬웠지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여러 경로로 의견 수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대표님요. 일단 성평등은 인권과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차별받는 사람은 인권을 침해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은 이미 우리가 합의한 원칙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충남도 의회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광범위한 토론, 충분한 설득과 토론,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과정,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 4번을 표결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 표결에서 폐지되고 그다음에 제2 요구가 있어서 표결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동일한 이유로 이 조례를 또 폐지시키셨단 말이죠. 이게 과연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고 잘 보여주어야 할 우리 의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인가,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미 작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또 우리가 국제인권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특별보고관들이 충남도의회랑 서울시 의회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의 내용이 뭐냐면 인권에서 차별금지 원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소수자와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은 절대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그동안 유엔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것을 후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충남도 의회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매우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세계의원연맹에서 유엔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이에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번역해서 누구나 다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좀 습득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백해무익한 소모적인 정쟁일 뿐이다. 과연 주민들이 도의회에 기대하는 바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인가, 이곳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비용을 쓰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누구보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라고 하는 정쟁을 만들어내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충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하신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제정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역시 똑같은 우리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은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됐고 또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조례 제정 당시에 과연 이게 그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는 충청남도 교육을 이끌어가는 조례로 타당했었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도 되짚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질문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충남 말고도 서울에서도 조례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준비 중이고 서울시 교육감은 뭐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 향후 좀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폐지를 했는데 충남 교육감께서 5월 13일 날 학생인권제 폐지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학생 권리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했다고 해가지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육감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대법원에서 이 법리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하실 거라고 보고 또 그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7개만 있는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좋은 그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론을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하니까 이제 4곳만 남게 된 건데요. 예, 이진숙 대표님 어떤가요? 예. 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저는 이참에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성찰하고 토론하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현재 이제 제정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인권법. 이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이 무엇인지 나와 있고 침해가 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반해서 그것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거든요. 이것은 굉장한 차별이잖아요. 그 해당 지역별 차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사들의 교육권이 잘 보호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마련하고 토론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대체 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안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도외시되거나 또는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위원장님. 그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2023년도에 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그 예시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구성원들 간에 이제 갈등 중재 해소 또 학교 구성원들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등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생과 교육 활동은 정치적이 중립이 돼야 되는데 정치에서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학생 인권법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 인권 조례와 똑같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 하면은 정말로 학교 구성원들이 이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들이 정말 심도 있게 서로 토론하고 해가지고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 마련 과정이 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교육당국,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보낸 조례,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이제 입법 예고를 했고,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권을 잘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 인권을 폐지한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죠, 교사들도.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한 축인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에 과연 교사의 인권이라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 현장이 그 구성원 조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해관계와 갈등의 장이라고 여기는 그 시각 자체를 비판하고 있어요. 학교는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죠.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교육당국에 있는 겁니다. 교육당국이 그동안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만들지 않았고요. 교사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마치 교육 3주체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 이렇게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께서 함께 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육이 희망을 주고 서로를 살리는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이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